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 기획 과정. 이번 시간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인터넷 쇼핑몰을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구성을 3부로 했고요. 그 마지막 이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 관리입니다. 쇼핑몰의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또한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과거에는 쇼핑몰 고객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상품의 판매 대상으로서의 고객이었다면 인터넷 쇼핑몰은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의 고객과 쇼핑몰이 같이 뭔가 쇼핑몰을 운영함으로써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쇼핑몰 고객 관리의 이해, 그리고 두 번째 쇼핑몰 고객 관계 관리, 이렇게 목차를 설정을 했고, 세 번째 쇼핑몰의 고객 관리의 효과, 그리고 네 번째는 고객 간 협업입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을 이해하고,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 쇼핑몰 그리고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운영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우리가 거래에서의 고객과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쇼핑몰의 고객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몰 고객의 가장 큰 특징은 쇼핑몰이라고 하는 상점을 통해서 고객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오프라인 상점 같은 경우에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한번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상호작용을 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인터넷 쇼핑몰은 항상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쇼핑몰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호작용을 쇼핑몰과 쉽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쇼핑몰 입장에서도 이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쉽게 잘 어떤 효과를 이끌어낸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고객과 상호 이익을 위해 협업을 하는 게 이제 필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고객은 과거에는 고객이었고, 그리고 쇼핑몰은 쇼핑몰이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면 최근에는 고객하고 협업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협동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걸 우리가 협업이라고 부르죠. 보통 우리가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인터넷 환경에서 고객은 이제 단순한 판매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동등한 파트너, 그리고 동업자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화면은 이제 쇼핑몰 솔루션 제공 업체의 고객 관리 도구인데요. 같이 한번 보면서 이런 고객 관리 도구를 통해서 쇼핑몰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부만 발췌를 해봤는데
왼쪽에 보시면 회원 관리라고 되어 있죠. 보통 쇼핑몰의 고객은 회원으로서의 이렇게 유입을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원으로 유입된 이런 고객들의 회원 정보를 조회한다든지 회원을 등급별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기능, 이런 고객 관리 도구를 통해서 고객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 등급 관리, 그리고 회원 가입 탈퇴 관리, 그리고 어떤 상품을 주문했다 그러면 주문 회원을 따로 조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매액이 상위인 회원을 조회해서 구매액별로 고객들을 이렇게 소팅, 리스팅 할 수가 있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얼마나 우리 쇼핑몰에 접속했는지도 알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휴면 회원들, 그러니까 접속 빈도수가 매우 적거나 혹은 회원 가입만 해놓고 전혀 활동이 없는 이런 휴면 회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도구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형태로 회원 관리 도구를 통해서 회원을 관리할 수 있고, 이런 도구들은 대부분 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여러 호스팅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솔루션을 지원하는 업체들에서 대부분 지원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 준비자들에게는 이런 도구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비용이나 혹은 인원에 대한 부담에서도 조금 이렇게 그 부담을 덜 수가 있는 이런 활용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쇼핑몰과 고객의 협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쇼핑몰 운영 기업은 고객을 이해하고 맞춤 정보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고객에게 적합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게 기본이겠죠. 자,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맞춤 정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보통은 자신의 정보를 제공을 하죠.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보다 정제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이런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은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나요? 보통 고객의 개인적인 정보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구매가 이루어지면은 구매에 대한 정보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정보들은 고스란히 쇼핑몰 업체로 전달이 되지요. 그리고 쇼핑몰에서는 관리를 하게 되는데, 쇼핑몰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그냥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을 정제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이런 정보들로 바꾸어서 의미 있는 정보들로 바꾸어서 다시 고객에게 좀 더 고객이 요구나 고객의 필요에 맞는 이런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 양자 입장에서 다 좋은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객들도 내가 필요한 상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리고 쇼핑몰 입장에서도 좀 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객과의 협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쇼핑몰 고객들과의 협업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고객을 획득한다거나 비용 대비 수익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고객을 이용해서 새롭게 고객을 신규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객의 특성이나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파악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신규로 유입하고자 하는 고객의 특성과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어떤 타겟으로 잡아서 타겟 고객을 우리가 설정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평생의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실현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객을 보통 쇼핑몰 운영에 참여도 시키는 게 최근에는 뭐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실시하는 이런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콘텐츠 생산 비용이나 혹은 마케팅 비용 감소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보통 프로슈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소비자들을 우리가 보통 컨슈머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컨슈머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프로덕터의 역할까지 담당을 하면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역할을 고객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을 우리 쇼핑몰에 잘 참여를 시켜서 어떤 상품의 생산 과정에도 직접 참여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마케팅은 상품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뭐 예를 들면 고객의 평가라든지 뭐 상품에 대한 후기, 제품의 사용 후기 이런 컨텐츠들도 매우 중요할 텐데 이런 컨텐츠들은 쇼핑몰 입장에서는 생산하거나 계속해서 이것들을 추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은 이런 컨텐츠들은 보통 이 고객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추가가 되거나 컨텐츠가 유지가 되는데 이런 고객들과의 협업을 잘 수행을 한다면 고객들이 훨씬 더 이런 컨텐츠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고객과의 협업 사례인데 한번 볼까요? 도서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대상으로 이제 몇 사례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품 정보 이외에 뭐 이 정보들은 회원 리뷰에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회원 리뷰를 여기에 보시는 컨텐츠들을 보면은 컨텐츠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그래도 시간과 어떤 노력을 상당히 고객들이 들여서 컨텐츠를 만들어낸 이런 컨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생산하는데 이런 상당히 노력이라든지 시간을 상당 부분 들여서 이런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이런 컨텐츠를 쇼핑몰 입장에서는 잘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이 사이트 자체가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어떤 상품과 쇼핑몰과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런 컨텐츠가 부족한 쇼핑몰 혹은 상품이라면 이제 어떤 쪽에 경쟁력이 있을지는 뭐 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쇼핑몰 고객 관계 관리인데요. 고객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쇼핑몰이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일단은 고객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이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뭐 상품이 됐던 어떤 정보가 됐던 이런 고객이 필요한 콘텐츠를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이런 협업 관리 과정은 일단은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보통 이러한 분야를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마이닝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채굴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데이터들을 쭉 수집을 해서 여러 데이터들이 막 이제 쌓이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놔두면 단순한 데이터의 나열이나 집합밖에 될 수가 없을 텐데 이 안에서 어떤 분석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이런 데이터의 정보들을 찾아낸다면, 그런 의미 있는 정보, 의미 있는 패턴들,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실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련의 기술적인 내용들은 보통 창업을 준비하는 소규모 혹은 소자본 쇼핑몰 창업자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이런 이제 업무들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좀 비용을 들여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의뢰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창업 초기의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이런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는 세 개로 구분을 했는데, 콘텐츠의 개인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의 마케팅이라고 하면 어떤 그 여러 고객들을 세분화해서 타겟이 되는 그룹을 지정해서 이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타겟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한계가 있는 것이, 자, 보통 보면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욕구가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 혹은 행태를 다 만족시키려면 이런 타겟 마케팅보다 훨씬 더 정교한 수준의 마케팅이 필요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1대1이라고 하죠. 그래서 쇼핑몰이 한 명의 고객을 개인을 다 개인으로 여기고 각각 개인에 맞는 어떤 컨텐츠를 차별화해서 제공하는 이런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콘텐츠를 개인화해서 그 특정 개인이 요구하는 그리고 원하는 이런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도 여러 쇼핑몰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방법인데, 실시간으로 상품을 추천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내가 원하는 상품은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객의 이런 다양한 행태들은 또 어떤 하나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각각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맞는 실시간 상품을 추천해주는 이런 노력들도 또한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겨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캠페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쇼핑몰에서는 또한 이 마케팅 혹은 판매 촉진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이런 캠페인을 잘 관리를 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이런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고객관계 관리 방안 첫 번째로 콘텐츠의 개인화인데요. 보통은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나 정보들만 모아서 쇼핑몰의 메인 화면에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객이 각각 개인이 로그인할 때마다 쇼핑몰은 같지만 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상품들은 개인마다 다른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일단은 이러한 기능들은 보통 우리가 솔루션을 이용한 쇼핑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혹은 직접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런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공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뭐 쇼핑몰의 규모가 커지거나 혹은 고객들이 점점 많아지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이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처럼 컨텐츠를 개인화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의 성향 그리고 이용 행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자, 컨텐츠의 개인화를 통해서 쇼핑몰과 고객과의 학습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다면 쇼핑몰의 전환 비용이 증대가 된다. 이제 저 쇼핑몰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내가 여타의 이유로 다른 쇼핑몰을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는 그 넘어가기가 상당히 꺼려지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환 비용의 증대라고 표현을 했고, 이런 전환 비용의 증대는 또한 경쟁 우위의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쇼핑몰 운영 초기 고객에 대한 정보 부족, 이런 것들은 개인화 컨텐츠 제공의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쇼핑몰 운영 초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화 방법은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면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규칙 기반을 하는 필터링이 있고요. 협업 필터링. 필터링은 뭔가 걸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규칙 기반 필터링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용자 중심의 질문을 통해서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획득을 하고, 여기에서 뭐 어떤 특정 기준을 가지고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협업 필터링은 고객의 컨텐츠 입력이나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선호도나 관심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고객들을 묶어서 서비스하는 방법. 학습 에이전트는 조금 고차원적이기는 한데 고객의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선호도나 관심을 알아내고 적절한 상품이나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좀 덜 의도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고객의 거부감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시간 추천은 쇼핑몰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실시간으로 추천하는 방법이고, 고객의 욕구와 선호를 실시간으로 충족해 줄 수 있다면 고객은 이제 충성도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주 목적은 충성도를 좀 강화하자. 이것이 가장 목적이고요. 이는 곧 고객과의 장기적인 어떤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칙 기반 필터링을 통해서 한번 설정해 두면 스스로 고객의 선호도를 학습하고 이를 정교하게 발전시켜서 고객이 오래 그리고 자주 사용할수록 고객의 선호도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적절한 상품을 추천하는 게 가능한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협업 필터링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실시간 추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협업 필터링은 실시간 추천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취향이나 생활 형태에 따라서 관련 상품을 추천하는 이런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자,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협업 필터링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 함께 구매하신 상품입니다 라고 해서 추천을 해주고 있죠. 이 상품들을. 그래서 뭐 전체를 선택해서 장바구니에 담거나 하는 이런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 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 캠페인 관리인데, 특정 마케팅 목적에 적합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캠페인 관리라고 합니다. 오프라인과 비교를 해볼 때 온라인에서 전개하는 캠페인은
훨씬 더 장점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면에서는 일단은 비용 면에서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고 결과 확인도 실시간으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점검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캠페인을 전개하는 대상 고객이 오프라인에서는 일일이 그 고객들, 이 캠페인 대상이 되는 고객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캠페인 대상 고객에게 뭔가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하는 활동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고객 입장에서도 보면 오프라인 경우에는 쉽게 참여하기 어렵죠. 반드시 그 캠페인을 전개하는 장소 그리고 시간에 맞추어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반면에 온라인의 경우에는 쇼핑몰에 접근함으로써 참여가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쇼핑몰에서 이렇게 고객을 관리하는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와 쇼핑몰의 입장에서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쇼핑몰은 일단은 많은 고객과 협업을 할수록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 고객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또한 고객이 요구나 관심사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새로운 상품을 런칭한다거나 혹은 서비스를 좀 다각화한다거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넷 쇼핑몰의 가장 큰 경쟁 요인이기도 하죠.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경쟁의 구도를 벗어나서 다른 측면에서의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겠고 쇼핑몰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쇼핑몰의 고객관계 관리를 위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보상이 주어지죠. 대부분이. 그래서 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게 쿠폰 형태라든지 혹은 상품을 많이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적립금이라든지요. 혹은 어떤 쇼핑몰에서는 배송 비용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이런 일련의 보상 혜택이 있는데 이런 보상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고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쇼핑몰 이용의 유용성이라든지 편리함, 항상 내가 원하는 어떤 상품에 대한 혹은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만큼 편리한 건 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고객 간 협업인데요. 고객하고 고객들끼리 하는 협업을 의미합니다.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들끼리 협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끼리 협업을 해 가면서 고객들과의 어떤 고객과 고객 간의 관계 형성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활성화되고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가 된다면 쇼핑몰 입장에서도 훨씬 더 고객의 충성도 향상을 위해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쇼핑몰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고객 간의 협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양한 관계로 형성된 네트워크,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쟁 우위의 기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고객 간의 협업을 위한 장기적인 관계의 강화나 지속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객 간 협업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요. 고객 간 상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쇼핑몰에 대한 가상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겠다. 커뮤니티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가 활동을 하는데 이런 문화와 같은 것들이 일종의 이제 우리가 보통 퇴출 장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환 비용을 높여주고 퇴출 장벽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환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장벽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라든지 카페 그리고 SNS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객 간의 협업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이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쇼핑몰 운영자들이 이제 이런 블로그나 카페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채널을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이런 고객 간의 협업을 유도하기도 하지요.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보면 인터넷 환경에서 쇼핑몰의 고객은 단순한 판매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 그리고 동업자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 이게 필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콘텐츠의 개인화, 그리고 실시간 상품 추천, 그리고 캠페인 관리,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고객과의 관계를 잘 관리함으로써 쇼핑몰은 가장 중요한 이런 가격 경쟁의 구도를 조금 벗어나 볼 수가 있겠더라.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의 마케팅도 가능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보상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쇼핑몰을 훨씬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고요. 쇼핑몰을 운영하는 블로그,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 그리고 SNS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객과 고객들 간의 협업을 유도함으로써 고객이 쇼핑몰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이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쇼핑몰이 있겠고요. 그 쇼핑몰의 고객 간의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이 있을 텐데 그 채널들을 한번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가 됐던 뭐 카페가 됐던 SNS가 됐던 내가 어떤 그런 채널들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해봤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 쇼핑몰 환경에서는 고객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고객과 어떻게 협업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효율적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잘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